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시장에도 채용 시장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난 시간부터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트렌드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왜 생겨나고 있고 스토리라인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까지 저희 전략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들께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중고 신입이었죠. 트렌드에 그렇죠. 대해서 왜 네. 이런 트렌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확 됐고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이 한국 직업방송의 여러 콘텐츠들을 보니까 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들께서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어디까지 블라인드일까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오. 구직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공기업과 사기업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키워드로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선하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네. 너무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맞습니다. 트렌드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블라인드 채용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는 맞습니다. 좀 짚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대해 보겠고 블라인드 채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들어갈 그렇죠. 수 있는 선입견 못 것들, 갖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배제해서 뭐 가족 관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배제하고 아주 투명하고 네. 공평하게 심사를 맞습니다. 하겠다라는 게 네. 취지 맞죠? 맞습니다. 사람만 보고 뽑아라. 그렇죠.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네. 실력으로 뽑아라. 음.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블라인드 채용이 처음 들어올 때는 네. 면접의 기회를 넓혀라, 많이 줘라. 왜냐하면은 뭐 서류라던가 인적성 검사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스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급적 좀 많이 배제를 하고 네. 안 보진 않지만 좀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네. 합격의 기준점을 조금 더 허들을 낮추고 네. 최대한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선발을 해라. 자,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 면접위원이 또 절반 이상 들어오거든요. 뭐 그래서 저도 외부 면접위원으로 네.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채용에 들어와서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지원자가 누군지 몰라요. 아.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군대 이야기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성이란 걸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네. 여성분들도 뭐 자소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아. 왜냐면 여성이란 거를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내니까. 네. 오. 자,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인 네.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면접관이나 또는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읽었을 때 하고 생길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차단하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가 블라인드 채용이냐가 네. 오늘 얘기 나눌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번씩 뉴스 같은 데서 네. 블라인드 채용 알고 보니 알고 뽑아. 네.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저런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면접을 갔는데 옆에 다른 경쟁자가 면접관 알더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요, 아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러면 면접관은 면접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재척 사유서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사람 평가 점수를 빼버려요. 네. 그러니까 평가에 들어오는 오는데 네. 그냥 빼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구직자들이 보고 이거 다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궁금해하는 게 서류와 인적성과 면접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단계에서 사실 이 블라인드를 그럼 어디까지 해줘요? 그러면 이 실제로 면접관들이 다 알고 들어왔는데 현장에서만 블라인드 인 척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강의를 가도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 많이 가신다면서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주고 면접관 하세요? 막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네. 가보면은요 정말 주는 게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뭐 줘요? 그러니까 교육사항, 네. 경력사항, 네. 자격증,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딱 4개 줘요. 네. 아무것도 안 줍니다. 네. 정말 이름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만 보기 때문에 요 4가지만 가지고
면접을 보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이고 뭐 어떤 걸 했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전공이나 이런 게 유추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거기 교과목을 적어놓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경험사항을 쓰다 보니까 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거기다 이제 자기 회사 뭐 근무했던 경험들을 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경력이 좀 있으면 아, 일을 했는데 오는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네. 어떤 저희가 스펙이나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기업하고 공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어디까지 거예요? 블라인드냐. 공기업은 이 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는 이 채용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아는데 면접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알고 네. 있으니까. 네. 자,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네. 채용 대행을 줘요. 채용 네. 대행, 그러니까 외부. 외부에 줍니다. 아.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네. 채용 대행사들이 무지 많아요. 아. 대한민국에. 검색해 보시면 막 쭉쭉쭉쭉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공공알리오라는 사이트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사업을 주려면 입찰을 하잖아요. 네. 입찰을 했던 기업과 입찰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럼 거기에도 채용 대행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채용 대행을 맡기면은 인사 담당자가 맡기고 최종 선발을 해서 이 채용 대행사에서 누가 합격입니다 하고 명단 줄 때까지 인사 담당자도요 누군지 몰라요. 학교가 어디고 정말 모릅니다. 네. 그런데 사기업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사기업은 어때요? 사기업은 사실 인사팀은 알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학교 나왔고 아는데 면접만 블라인드로 해요. 네. 그게 무슨 의미? 서류에서 네. 어쨌든 공개가 되고 네. 안다는 건데 면접만 블라인드? 이게 어떤 보통 의미일까요? 근데 인사팀에 있는 네.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아. 그래서 보통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약간 차출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지원자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는데 네. 채용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알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면접 전형 자체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입김이란 거는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공기업은 정말로 블라인드입니다. 네. 네, 정말로 블라인드고 아는 경우라면 평가에서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서 채용 진행되는 부분은 정말 100% 블라인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라는 게 그러니까 개념이 네. 아까 그런 건 네 가지 자료를 네. 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교육사항이라든지 네.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경력사항 보면 같은 거? 경력사항들 웬만큼 그러면은 네. 정보들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직무 외적인 거는 적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해본 경험과 네.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교육을 받은 경험. 네네.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육사항을 적는 란에 못 적는 사람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공이 다르면 못 지원하는 이런 네. 직무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기계를 전공을 했는데 네. 전기 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쌍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기사 자격증이 있고 전기 기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 직무를 뽑을 때 지원하실 수가 있죠. 네. 왜? 전기 관련된 자격증과 교과목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채용의 기회를 넓혀주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기계 전공한 사람이 왜 전기에 지원해? 이렇게 네. 이제 빼버릴 텐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원을 받아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면접관한테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앞에 두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원자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고 네. 하잖아요. 스펙을 위해서 또 취준생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그렇죠. 돈과 노력을 또 투자를 하고 네, 네. 근데 그 스펙이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수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렇죠.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런 스펙 없이 구체적인 것 없이 이 사람을 직무적으로 평가한다. 네. 블라인드로 평가한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험을 좀 들어보면 아는데 일단 제가 블라인드 아닌 것과 블라인드의 네네. 차이 경험상 얘기를 드리자면 네. 모 자산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회사에 제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갔었는데 네.
이 4명이 최종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면접관 저희 5명이었고, 네. 근데 이 공기업은 외부 면접위원이 절반인데 일반 사기업은 뭐 저 1명 정도예요, 사실은. 들어가고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2명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2명이 상당히 괜찮은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블라인드였다면 질문을 더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다 어느 학교 나왔고 다 아는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쪽 한 명 A 지원자는 신촌 쪽이에요. B 지원자는 이 휘경역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실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가 약간 이제 신촌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게 알게 다 모르게. 좀 알려지고 드러났을 때. 다 드러났을 때. 블라인드가 아닐 때. 블라인드가 아닐 때. 그러니까 둘 다 우수하니까 골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신촌이 낫지.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블라인드인 경우에는요. 면접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답변을 잘한 사람. 그러니까 면접에 제가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네. 준비를 가장 잘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해보면 여기 입사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많이 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준비도가 높은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선발하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블라인드가 더 까다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블라인드로 진행됐을 때는 정말로 준비도, 실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데 블라인드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채용에 반영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과 아닌 거의 차이점이 바로 면접관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 선발을 할 때 결정적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이 사실 면접에서 얼마나 나의 뭐랄까 직무에 대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느냐 네. 이런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면접관한테 네. 질문을 끌어내는 것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상당한 그렇죠? 능력이죠. 그것도 전략이고. 그건 정말 전략입니다. 근데 그 자료가 사실 자소서에서부터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소서 쓰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일단 보통 우리가 첫인상 그러면 네. 뭐 이렇게 막 얼굴에 막 화장하고 머리하고 막 옷 잘 입고 가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의 첫인상은 자소서예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왜? 우리가 면접관이요. 지원자를 만나기 전에 서류부터 봐요. 그래서 그렇죠. 서류에서 만들어지는 네. 인상이 첫인상이 돼요. 네.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글을 읽는 습관을 연구하시면 되는데 자 보통 우리 MC분도 아마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으실 네, 때 네. 두세 줄 읽다가 아마 괜찮으면 더 읽고 그렇죠. 아니면 닫거나 백 맞아요. 버튼을 바로 누르실 네, 거거든요. 네. 면접관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자소서에 딱 보면은 처음에 한 두세 줄 읽어보면 더 읽을지 말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위에 살짝 읽고 아랫줄 읽어보고 다 읽을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스타카토식 리딩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을 가는 우리 이 학생들한테는 항상 얘기해요. 앞에 세 줄에 힘 줘라. 앞에 세 줄에 힘 다 줘라. 네. 너네들도 뉴스 읽을 때 안 읽지 않냐? 똑같다. 그래서 앞에 세 줄에 질문을 끌어낼 수 있게끔 딱 무조건 힘을 다 줘라. 너가 경험한 거, 경력 있는 거, 공부한 거 앞에 세 줄에 다 넣어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글을 쓰는 방법은 일단 글을 노멀하게 쭉 써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네. 강제로 올려요. 그냥 무조건. 앞에 세 줄로. 네. 올린 다음에 일단 다듬지 일단 말고. 다듬지 말고 네. 올려요.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읽기 편하게 이제 퇴고를 해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도 처음에 딱 보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면접위원들이 노트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노트북으로 보는데 아저씨들이 또 눈들이 나빠요. 그래서 막 이러고 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 세 줄에 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읽어보고 괜찮은데 싶으면 그걸 더 보고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갔을 때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한 방법인 거죠. 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는 건 진짜 몇 번 강조를 해드려도 네.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구체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뭘 준비를 해봐야 되는가 전략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5년 동안 군장병 5만 명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군 장병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교육에 559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내년 한 해는 시범 사업으로 5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인원은 2026년까지 5년 동안 5만 명으로 장병들의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15개월 동안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정부의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우수자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도 계획돼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간 협업 예산의 과제수를 12개에서 17개로 관련 예산은 9조 9천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업 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간 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 기획하고 투자 계획을 사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그만큼 취업을 앞둔 군 장병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느껴지시죠? 이런 다양한 취업 지원들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블라인드 채용 알아보고 있고요. 신현종 대표님하고 블라인드 채용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디까지가 블라인드 채용에 우리가 뭘 고려해봐야 되는 건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자소서 진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이 일단 첫째 줄, 세 줄, 네 줄 요 첫 문단에 아주 힘을 다 준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자소서에 진짜 넣고 싶은데 사실 언급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어느 사항들은 언급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항목을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을 적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 시작하자마자 인턴 얘기를 막 써요. 그러면 인턴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동문서답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줄에 성장 과정이면 내가 왜 이쪽 그 직무에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앞에 세 줄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원 동기. 그렇죠. 사실 지원 동기 없어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도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왜 여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이런 덕목들이 있어요. 내가 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쓰시면서 거기에 왜 지금 지원하는 기관인지가 세 줄에 딱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그다음에 사기업이라면 자, 내가 특정 회사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경쟁사들 중에서 왜 여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식품 영업을 써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식품 영업직에서 내가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또 선배들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회사가 여기기 때문에 지원했다. 딱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 동기 읽어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하나 더 팁을 더 드릴게요. 뭐 이거 아마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해주실 텐데 요즘은 AI가 나의 서류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AI. AI가 우리처럼 대화하는 걸 알아듣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 거를 문장으로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과 단어와의 거리값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이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로 서류를 셀렉트 아웃 한다고 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이 회사의 미션, 비전,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가치, 핵심 가치 이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들, 업계 직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따로 본인이 좀 단어집을 만든 다음에 자소서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은 AI가 나를 떨어뜨릴 일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팁을 또 그럼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새롭게 진짜 등장한 취업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AI. 정말 AI가 사람도 나를 안 뽑는데 AI까지 나를 안 뽑아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또 빨리 해봐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다 중요한 건 알겠어요. 동문서답하면 안 되고 진짜 꼭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직무로 그 공통점은 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읽은 면접위원이 이걸 어디까지
활용을 해서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역량을 평가를 합니까? 아, 요걸 하나 딱 예를 네, 들어드릴게요. 자, 보통 인성검사를 봐요. 인성검사. 인성검사를 쭉 해보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 반사회적 성향,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네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리더십이 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자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다 조장 팀장이에요. 본인이 다 자기가 다 잘했는데 네. 분명히 인성검사에는 이 사람 분명히 리더십 점수가 낮은데 자소서 읽어보면은 완전 뭔가 리더를 많이 하고. 정말 리더예요. 네. 정말 큰일 할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약간 의심이 가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질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지원자 자기소개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고 네.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리더 역할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수행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를 들어보면 실제로 리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냥 이름으로 예. 너 리더해, 뭔가 완장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게 주어진 것과 네. 실제로 그랬을 때 뭔가를 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죠. 뭘 그러니까 했냐라는 거죠. 그냥 팀장을 했다 이거는요. 그냥 공식적으로 주어진 그냥 완장일 뿐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을 되게 만들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모두가 나를 따라줬다. 말도 안 되죠.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짜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양보한 거, 설득한 거, 그리고 주장했던 거, 거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기술이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그냥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썼다? 네. 그러면 일단 글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조장이었고 내가 어떤 거를 했는데 잘 돼서 뭐 A뿔 받았다,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고 질문해봤을 때 뭐 이 리더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자소서가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로 썼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딱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은 여기 인성 점수도 낮은데 리더십 쪽이 점수가 낮은데 글의 내용은 되게 리더 같은데 대답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낮은 점수를 주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데이터를 보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쓴다고 읽어보고 질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내가 자소서에 썼다 그래서 그걸 바로 물어본다.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평가를 한다는 그리고 거. 이런 네. 부분도 있어요. 혹시 좀 블라인드인데 그래도 제가 좀 자소서 같은데 좀 티내면 안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자기가 수상 경력을 쓰는 거예요. 그건 쓸 수 있죠. 하면서 상금으로 300불을 받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300불은 뭐지? 300만 외국에서? 원도 아니고 네. 외국계 대학 나왔다,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학교를 쓰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동아리 이름 같은 걸 있어요. 뭐 KSNU 동아리에서 이렇게 써요. 그거 우리가 그러면 알죠? 티가 나죠. 이거 관악군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금방 알거든요. 자, 이렇게 티나는 거는요. 보통 먹지로, 그러니까 공기업은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지로 다 칠해 갖고 줘요. 면접위원한테. 그래서 못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는 게 블라인드인데 쓴 내용이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네. 감점 사유지. 아. 그래서 이 감점이기 때문에 가끔 써 있어도 면접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 면접관들이 그걸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의를 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원자 보니까 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쓰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공기업은 믿어도 좋다. 네. 하지만 사기업이라면 일정 부분 알고 입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라.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이거 각각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현명하게, 네. 영리하게 그럼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정리 알려주실 팁 네. 말씀해 주시죠.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곳이면요. 저번 시간이랑 이어지는데 중고 신입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갔는데 누가 봐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이런 분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막 이렇게 넥타이에 큐빅이 막 있는 거예요. 20대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자격증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기술사 자격이 있어요. 기술사는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4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응시 자격을 줘요. 그리고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전문 대학에서는 교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인 네네. 거죠. 신입으로 와요. 아. 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옆에 오히려 중고 신입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옆에 20대 우리 지원자들 가운데 기술사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기업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곳이라면 분명히 오히려 중고 신입이나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면접 준비를 다른 것보다 더 본인이 경험 위주로 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더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중고 신입하고도 또 이어져서 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취업 지원 프로젝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도의 청년 일자리 프렌즈에 대한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는 취업 창업 종합 서비스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남도 청년 일자리 프렌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구직 활동 공간으로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친구 같은 일자리 플랫폼을 구호로 내걸고 2018년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경남 귀한 청년 청년 정책 콜센터를 개설해서 경남의 정착을 희망하는 출향 청년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남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해 취업 창업 기초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10월 6일부터 시작된 취업 창업 기초 교육 10개의 과정 강좌는 경남도 청년 일자리 프렌즈 홈페이지에 올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1년 취업 트렌드, 뽑고 싶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 팁, 집중 분석 공기업 자기소개서, 성공하는 면접 전략, 인공지능 AI 면접의 이해, 블라인드 면접의 이해, 청년 창업 아이템 선정, 청년 창업 정보 지원받기, 창업 고도화와 사업화 등 다양합니다. 경남도 청년 일자리 프렌즈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주세요.